조선의 궁궐에 귀신이 들어왔다. 그 시작은 한선비의 변화였죠. 청렴했던 서울 출신 검서관 윤갑은 하루아침에 궁에서 미친놈 취급을 받게 됩니다. 그의 몸에 천년 묵은 이무기 강철이 빙의된 것이죠. 용이 되려다 인간의 눈에 띄어 지상에 머무르게 된 이무기. 강철은 윤갑의 몸을 빌려 궁궐에 입성하고 그날부터 온갖 해프닝이 벌어집니다. 왕 앞에서 멱살을 잡고 귀를 후비며 조선을 뒤흔들죠. 그리고 송구합니다. 기자가 고래 예법을 모르는지라. 그 윤갑을 구하려는 이는 나라굿도했다는 만신 넙덕의 손녀 여리. 신기를 타고났지만 무녀의 삶을 거부하고 안경장인이 된 여리는 사랑하는 윤갑을 되찾기 위해 결국 신을 받아들입니다. 문제는 단순한 빙의가 아니었습니다. 원한이 쌓여도 보통 원한이 사무친 게 아니야. 왕실을 노리는 정체불명의 악령, 팔척귀. 여리와 강철, 그리고 왕 이전까지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세 사람은 팔척귀에 맞서기 위해 뜻밖의 공조를 시작합니다. 여리는 점차 영매의 능력을 각성하고 강철은 과거와 복수의 그림자 속에서 팔척귀의 실체를 쫓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들을 지켜보는 젊은 군주 이정. 그는 백성을 위해 세상을 바꾸려는 개혁 군주지만 궁궐 깊숙한 곳에서 퍼지는 괴이한 기운을 감지하게 됩니다. 귀궁은 조선의 가상 궁궐을 배경으로 악령 팔척귀가 왕실을 위협하며 이를 막으려는 무녀 여리와 그녀의 첫사랑 윤갑, 그리고 윤갑의 몸에 빙의한 이무기 강철이 기묘한 삼각관계를 그리는 드라마입니다. 천년을 기다린 원한과 왕실을 위협하는 악령. 사랑, 복수, 퇴마, 그리고 정치를 뒤섞은 본격 귀궁 알극, SBS 금토 드라마 귀궁. 그 어떤 사극에서도 보지 못한 오싹하고도 매혹적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안녕하세요, 디무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강철이란 놈은 천년의 수행을 마치고 승천하려는 용이었다. 그는 지독히도 운이 없는 용이었지. 물속에서 천년을 참아온 짐승이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으려 단 한 번도 하늘을 바라보지 않았고 단 한순간도 욕망을 멈춘 적 없었죠. 용이 되기 위해 오직 하늘에 오르려 세상의 모든 인내를 삼켜야 했던 강철이는 천년의 고달픈 수행 끝에 용이 되는 날만 기다리는 이무기였죠. 그리고 마침내 하늘이 열려 용이 되어 승천하려는 그 순간 한 인간 아이의 눈에 띄어 천년의 수행이 물거품 되어버리며 그대로 꼬꾸라져 강철이가 되고만 비운의 용이죠. 그리하여 천년의 고행은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어버렸죠. 귀궁은 전설 속 상상의 동물인 이무기와 가상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 설화 속 이무기는 전통적으로 용이 되기를 꿈꾸지만 용이 되지 못한 존재로 여러 가지 설화가 있지만 여의주를 뺏기고 죽은 이무기가 인간에게 원한을 품고 재앙을 일으키며 용이라는 절대적 존재가 되기 위해 여의주를 갈망하는 존재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천년의 길고 긴 수행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된 그날, 이후 강철이는 절망으로 삐뚤어져 100년 동안 끈질기게 인간들을 괴롭혀왔죠. 사실 강철이는 용에 못지않는 신력을 가진 존재로 신기 있는 무당들의 눈에만 보이는 존재였죠. 100년 기다렸다. 기어이 인간 세상을 떠돌며 기어이 인간의 몸을 빌려서라도 다시 용이 되리라. 그러던 중 하늘보다 맑고 거울보다 투명한 신기를 지닌 한 무녀가 강철이 앞에 나타났죠. 그 이름 여리. 강철이는 알았습니다. 그녀를 얻으면 다시 승천할 수 있다는 것을. 강철이는 여리의 힘을 이용해 다시 용이 되어 승천하겠다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녀가 가진 경기석은 신을 거부하는 돌, 악귀조차 범접하지 못하는 봉인의 저주. 가까이 다가갈 수조차 없는 그녀 곁에서 강철이는 속을 태우며 기회를 노렸고 그때 한 사내가 죽었죠. 왕의 검사관 윤갑. 그 순간 강철은 웃었습니다. 좋아. 인간의 껍질 한번 써보지 뭐. 그리고 왕의 곁에 섰던 충직한 신하의 몸에서 천년 묵은 짐승이 눈을 뜨게 됩니다. 인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악신 중에 악신. 스윗가이, 유교보이, 지적해 라는 타이틀의 꽃도령 윤갑. 오랜만이구나 여리야. 갑이 도려. 잘 지냈느냐? 내가 데리러 온다 했었지. 나와 같이 가자 여리야. 햇살같이 따스한 미소로 마음을 녹이는 여리의 첫사랑이죠. 윤갑은 서울 출신 검사관으로 타고난 약골에 몸쓰는 일엔 영 젬병이지만 학문에 비상하고 세상을 보는 시선 또한 깊고 날카로워 왕의 총애를 한 몸에 받으며 궁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맡았죠. 윤갑 그놈은 죽었다.
어차피 썩어 없어진 몸 잠시 빌린 것뿐이다. 그러나 왕실을 위협하는 팔척귀의 저주. 그 위기 속에서 혼란에 빠진 궁을 지키기 위해 무녀 여리와 함께 행동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팔척귀의 농간으로 윤갑은 목숨을 잃게 되죠. 이후 천년 묵은 이무기 강철이가 그의 서신에 빙의하게 되면서 윤갑의 몸은 이무기의 숙주가 되어버리죠. 죽었던 윤갑의 몸, 그걸 잠시 빌린 것뿐이다. 천년을 살아온 이무기 강철. 그의 사악한 욕망은 이제 윤갑의 몸을 통해 새로운 형태로 깨어납니다. 사실 이무기는 잠시 동안 윤갑의 몸을 빌릴 계획이었지만 예상치 못하게 그의 몸에 갇히게 되며 인간의 삶과 감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악신 중에 악신으로 꼽히는 이무기 강철이가 윤갑의 몸에 빙의 후 아나무인, 잘생또, 능력해라는 키워드에 걸맞게 꽃도령 윤갑의 겉모습을 한 채 해괴하고도 요사스러운 행보를 보이며 궁궐 일대를 쥐락펴락하게 됩니다. 나리, 저예요. 여리입니다. 나리가 너무도 그리웠던 모양입니다. 윤갑 나리. 여리는 유명한 만신 넙덕의 손녀로 어릴 적부터 신령의 목소리를 듣는 능력을 지니며 뛰어난 신기를 보여주었지만 운명을 거부하고 평범한 삶을 꿈꾸며 살아가죠. 여리는 안경을 만드는 장인으로 살아가면서 자신의 운명을 거부하고자 노력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뜻과 달리 첫사랑 윤갑이 이무기 강철이에게 빙의되면서 그녀의 삶은 다시 운명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됩니다. 이무기와 복잡한 관계 속에서 여리는 자신의 신기를 활용하여 왕가를 노리는 팔척귀의 음모에 맞서 치열한 싸움을 시작합니다. 간 윤갑은 당장 입건하라는 주상 전하의 명이요. 싫은데 내가 왜? 윤갑은 청렴한 선비로 명성이 자자했지만 이무기 강철이에게 빙의된 후 궁궐에서 개차반 퍼레이드를 펼치게 됩니다. 저리가 윤갑 나리 몸에 빙의했어. 윤갑 나리가 진짜 그렇게 개차반이래? 단단히 실성했다 소문이 이미 걸레 쫙 퍼졌습니다. 늘 점잖던 그가 갑자기 괴성을 지르며 궁궐을 휘젓자 그의 돌변에 궁중 사람들은 당황하며 그의 변화에 대한 궁금증을 증폭시키게 되죠. 넌 윤갑이 아니다. 넌 누구냐? 난 강철이다. 그 고약한 이무기. 한편 이정은 젊고 정의로운 군주로 백성을 위해 개혁을 꿈꾸는 왕이죠. 외롭지만 굳건한 성군인 그는 충신 윤갑을 부르지만 강철이가 입걸해 분위기를 뒤엎어버리죠. 왕의 추궁에 강철이는 나는 강철이다 라며 호통치고 귀를 후비며 뻔뻔함으로 일국의 지존을 능멸하죠. 윤갑은 당장 입건하라는 주상 전하의 명이요. 싫은데 내가 왜? 넌 이놈을 참을 수가 없구나. 기자가 고래 예법을 모르는지라. 강철이의 언행에 왕이 발끈하지만 눈 하나 깜짝 않고 아나무인의 태도로 일관하는 강철, 그의 뻔뻔함에 여리는 이무기를 길들이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 앞에 더 무시무시한 존재가 있었으니 팔척귀가 등장하며 위협을 들이웁니다. 여리, 강철이, 이정은 뜻밖의 공조를 시작하게 되지만 과연 이들은 운명을 바꿀 수 있을까요? 여기 있는 거리 어찌 이런 기분 나쁜 연기로 가득한 거야. 궁궐 내에 퍼지는 정체불명의 괴이한 징조들. 궁궐은 순식간에 공포에 휩싸이고 이에 왕 이정은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젊은 군주 이정은 무녀 출입을 금지한 국법을 깨고 신기를 지닌 여리에게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여리는 첫사랑 윤갑의 몸에 깃든 이무기 강철이와 얽히며 그의 괴력을 빌려 팔척귀에 맞서 싸우는데요. 이정은 군주로서 과감한 결단을 내리고 여리와 강철이 그리고 윤갑의 혼이 뒤섞인 유쾌하면서도 짠내나는 팀플레이를 펼치게 됩니다. 빌어먹을 악귀가 나의 아버지를 덮쳤었다. 그 팔척기는 결국 전하와 원자마마 두 분을 집어삼킬 방도를 찾아낼 것이옵니다. 조선시대는 무당의 활동이 엄격히 제한되었으며 무당이 도성 안으로 들어오는 것조차 금지되었습니다. 이러한 국법은 무속 신앙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였죠. 팔척귀는 왕가의 깊은 원한을 가진 원귀이며 윤수정 작가는 어우야담 속 키가 8척에 달하는 팔척귀라는 귀신이 궐에 있었다는 대목을 읽으며 팔척귀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인간의 눈으로 봐서 그런가 자꾸만 시선이 가고 잡아먹고 싶은 것도 같고. 헷갈려서 그래. 윤갑 나리랑 헷갈려서. 이런 대환장 파티 속에서도 예상치 못한 로맨스 텐션이 싹트게 됩니다. 강철이는 처음 느껴보는 감정에 혼란스러워하고 여리마저 윤갑의 얼굴을 한 강철이에게 묘한 두근거림을 느끼죠. 강철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며 여리의 마음은 점점 흔들리게 되고 윤갑과 강철이 두 영혼 사이에서 과연 여리는 누구를 택할까요?
이 삼각관계의 결말은 도대체 어떻게 끝이 날까요? 한편 귀궁의 세계는 팔척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귀신이 나오는데요. 중궁전 후원 우물에 사는 섬뜩한 물귀신 수살귀는 열의와 이정마저 속여 넘기죠. 삿갓과 도롱이를 걸친 외다리 귀신은 그가 머무는 집에 병자를 만들고 어린아이 모습의 야광귀는 신발을 훔쳐 운을 빼앗지만 숫자를 삭까지만 셀 줄 아는 허당 면모로 웃음을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 둘, 셋, 넷, 어라? 다음이 뭐더라? 더러운 강가의 수살귀 막돌이까지 각기 사연을 품은 귀신들이 궁궐을 뒤흔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혼란 속 중심에는 열의가 있는데요. 충만한 신기를 지녔지만 운명을 거부한 그녀는 착한 심성으로 귀신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지나치지 못하고 수살귀의 원한을 달래고 야광귀의 장난을 눈감아주며 외다리 귀신의 고독을 위로하는 열의의 모습은 오싹함과 따뜻함을 동시에 선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윤갑의 얼굴을 한 강철이와의 복잡한 감정 속에서도 그녀는 흔들리며 성장하게 됩니다. 흔들리냐? 강철이한테 홀라당 넘어갈까봐? 난 그놈의 윤갑 나리도 아닌데 왜 쓸데없이 마음이 자꾸 통하고 그러는 건데? 열의의 다채로운 활약은 귀신과 사람 모두를 잇는 감동의 다리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캐스팅 또한 귀궁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데요. 귀궁은 귀신 들린 궁이란 뜻으로 2년 만에 드라마 복귀작인 육성재는 코믹과 진지를 오가는 연기로 1인 2역에 가까운 활약을 펼쳐 더욱 기대를 갖게 하는데요. 지적인 인간 윤갑과 능청미와 카리스마를 오가는 강철이를 자유자재로 오가며 물오른 연기력을 뽐냈으며 도깨비, 쌍가포차 등으로 다져온 판타지 연기력을 선보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무녀 열의 역은 우주소녀보나 배우 김지연입니다. 김지연은 뛰어난 신기를 지닌 무녀 열의 역을 맡아 맑은 이미지와 강렬한 액션 연기를 조화롭게 보여주게 됩니다. 아이돌 출신 배우로 조선 변호사 이후 한층 깊어진 연기를 선보이며 강철이의 폭주를 막으면서도 윤갑과의 삼각관계의 감정선을 밀도 있게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혀 더욱 기대가 됩니다. 두 사람은 워낙 오래된 친구라 편하게 촬영을 했다고 하는데요. 서로 적극적으로 의견도 많이 냈고 그 덕에 작품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즐거웠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 간의 현실감 있는 케미가 더욱 기대를 갖게 합니다. 강철이 역은 육성재와 김영광이 함께 소화하며 김영광의 능글맞은 매력이 자유분방한 이무기의 성격과 찰떡궁합을 이루게 됩니다. 또한 김지우는 개혁을 꿈꾸는 천재 군주 이정 역으로 12년 만에 SBS에 복귀하며 카리스마와 섬세한 감정 연기로 극의 중심을 잡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귀궁은 왜 이렇게 기대되는 걸까요? 첫째, 이무기와 무녀, 팔척귀가 얽힌 신선한 설정이 눈길을 끕니다. 기존 사극과 달리 코믹과 테마가 절묘하게 어우러진 스토리는 남녀노소 누구나 빠져들기 좋은 소재이죠. 둘째, 육성재, 김지연, 김지훈 등 배우들의 시너지가 폭발적이죠. 특히 육성재의 코믹 연기와 액션은 첫 방송부터 화제를 모을 전망이라 아주 큰 기대가 됩니다. 셋째, 글로벌 접근성이 큰 작품이죠. 넷플릭스 동시 공개로 K-드라마 팬덤을 넘어 세계적 인기를 노린 드라마입니다. 그리고 스릴 넘치는 판타지 요소까지 웃음과 설렘과 감동을 선사할 귀궁의 매력에 빠질 준비 되셨나요? 윤갑은 제 몸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열의는 운명을 이길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정은 왕실을 지킬 수 있을까요? 이런 포인트를 생각하며 귀궁을 기다려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특히 2024년 SBS 연기대상에서 공개된 귀궁 티저는 팬덤을 형성하며 기대감을 폭발시켰습니다.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등 판권 계약을 완료한 귀궁은 넷플릭스 동시 공개로 전 세계 팬들과 만날 예정이죠. 귀궁은 4월 18일 밤 9시 50분 첫 방송되니 본방사수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귀궁도 디무비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